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이 빠진 교과서다. 이것을 어떻게 공무원이 검증을 해줬냐. 이것은 반드시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감사원은 감사하고 국회는 청문회를 열고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이 책임자를 가려내가지고 법적으로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국가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반역을 자랑스럽게 하게 될 것이에요.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 6개 교과서 중에서 아주 악질적인 지독한 교과서가 2개가 있는데 이 두 교과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 대해서 22번 독재라고 해요. 지칭했습니다. 22번에 걸쳐서. 그런데 북한 정권에 대해서 독재라고 한 것은 몇 번이냐? 5번이었어요. 5번. 이걸 읽으면 이승만 박정희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정권보다 훨씬 더 독재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김일성 김정일을 편들기고 우리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이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북한 정권을 동정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겠죠. 미워하게 되겠죠. 그럼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되느냐? 법을 지키지 않게 되겠죠. 통일의 찬스가 왔을 때 자유통일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동시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되죠. 거짓과 참말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을 망치게 되죠. 동시에 국가가 망조가 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한 교과서라는 뜻이죠. 5번째, 또 다른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수많은 400건이 넘는 대남 도발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 7개. 아웅산 테러, 천안함 폭침, 대한항공기 폭파, 문세광 사건, 유경수 여사를 암살한 1.1 사건, EC121 격추 사건, 괴볼로 사건, 이 7건입니다. 이 7건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새 교과서는 이 7개 사건을 단 하나도 안 다뤘습니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 7개 사건을 단 하나도 안 다룬 교과서가 3개입니다. 3개. 이걸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나쁜 짓 한 것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주겠다. 은폐를 해주겠다. 덮어주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6번째, 북핵 문제가 가장 큰 남북 문제의 현안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를 교과서에 다루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핵실험했다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핵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북한이 2번에 걸쳐서 핵실험했는데 그 이야기를 빼버려요. 그러면서 마치 부시 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써가지고 북한이 할 수 없이 핵 개발을 한 것처럼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인권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안 다룬다. 즉 강제수용소, 주민감시, 주민학살, 공개체육은 다루지 않는다. 이런 교과서가 있다. 그 중에서 2개의 교과서는 말이죠. 서울올림픽에 대해서 한 줄도 안 씁니다. 서울.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를 쓰면서 서울올림픽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서울올림픽. 안 씁니다. 한마디로. 세계 역사를 바꾸고 한국의 역사를 바꾼 서울 역사. 그 다음에 이병철, 정주영 같은 위대한 기업인의 역할은 무시하고 도시민민, 노동자, 농민들을 집중적으로 보호시킵니다. 왜냐? 바로 이 교과서가 좌파적 관점에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좌파적이라는 것은 뭐냐? 계급 투쟁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본다. 계급 투쟁은 뭐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자본가와 노동자를 대결구도로 보면서 국가기구는 지배층의 도구다. 그래서 그 국가의 법은 지킬 필요 없다.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서해졌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군인 이승만, 박정희, 기업인의 역할을 무시하는, 폄하하는 쪽으로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배운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냐. 재벌, 기업, 군인, 법치에 대한 정오심을 갖게 되겠죠. 정오심을 갖게. 우리가 선진 인류 국가로 만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진은 뭐냐? 법을 지켜야 선진 국가가 되는 거죠. 법을 안 지켜야 될 것이다. 인류 국가가 되려면 자유통일을 해야 되는데 자유통일을 하기 싫어하는 학생, 젊은 사람들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1989년에 불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의 대남 공작에 염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활동을 북한에서 한참 하고 돌아온 우익환과 임수경을 우리가 처벌해가지고 징역을 살린 것을 어느 한 교과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부가, 노태우 정부가 탄압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탄압. 반국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을 탄압이라고 씁니다. 탄압. 이것은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나온 교과서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교과서에 노태우 정부는 독재 정부도 아니고 군사 정부도 아닙니다. 민주 정부예요. 국가보안법 위반자, 멋대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공작에 놀아난 두 사람을 처벌한 행위를 탄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혁명교과서예요. 이 교과서는 혁명교과서입니다. 좌익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나와야 할 교과서입니다. 그 연장서상에서 북의 공작에 놀아난 윤희상을 평화통일운동가라고 씁니다. 평화통일운동가다. 동시에 이 연장서상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구폭동, 11폭동을 10월 봉기 농민저항운동이라고 미화를 합니다. 공산당이 공고하고 주도했다는 것을 쓰지 않아요. 요거는 전부가 좌익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나오는 교과서에서 실려 있는데 왜 이 교과서가 이명박 정부 보수로 위장을 해가지고 집권한 지금 보니까 위장했어요. 위장한 이명박 정부하에 교과서에 어떤 게 있는 게 실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을 좌익으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좌익의 대통령과 장관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자유권, 소위 말하는 국민 저항권 행사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물론 우리가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한 달 안으로 이 교과서를 폐기하지 않으면 하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 노동당에서 교과서를 만들어도 이거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악질적인 것은 여기 군 출신들이 많으신데 6.25 때 일어난 양민 학살의 책임을 거의 다 국군한테 돌립니다. 국군한테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국군이 먼저 대량 학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서 북한군이 양민 학살을 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게 얼마나 악질적입니까? 학살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공산군이 남침해서 학살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6월 28일 날 서울대학교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누워있는 부상병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숨어있던 빨갱이들 불러내가지고 국군 경찰관 가족 집을 찾아가가지고 가족을 죽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6월 28일 날. 그걸 보고 구태하던 우리 정부가 자기적 차원에서 야, 후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해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걸 국군이 대량 학살했기 때문에 인민군이 보복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학살했다는 말을 안 씁니다. 국군에 대해서는 학살을 해놓고 인민군은 인민재판했다 이렇게 씁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보면은, 아, 인민재판 해가지고 살릴 사람은 살리고, 억울한 사람은 봐주고, 아주 나쁜 놈만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왜 군대가 이 교과서를 만드는데 분명히 국방부에 이 회람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 왜 이런 것을 국방부에서 못 잡았느냐. 인민군의 학살을 봐주고 국군의 학살을 해요. 국군을 학살 집단으로 만들었어요. 학살. 여기에 우리 국민 지금까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다 무관심이에요. 공무원이 무관심하면은 법을 지키는 데 무관심하면은 그 틈을 타가지고 압력하는 것이 좌익이죠, 좌익. 그럼 나라가 망하게 되죠. 무관심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더구나 교과서에 읽으라고 추천하는 책, 태백산맥, 황석영 책, 플러스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를 읽으라고 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휴가를 이 젊은 학생들이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 화려한 휴가는 광주 사태를 다룬 건데 완전히 사실과 조작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는 민간인들을 향해서 공수부대가 무력수화 자세로 일제 사격을 하는 나치 친위대가 유태인들을 집단 학살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광주 사태에서는 발포 명령이 없었어요. 발포 명령자를 잡으려고 수사를 그렇게 했지만 발포 명령이 없었어요. 저쪽에서 차를 몰고 들어와가지고 공수부대원들을 현장에서 치워가지고 적사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조건 반사적인 반응으로서 사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발포 명령이 없어요. 군인, 경찰관 27명 죽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이 한 200명 죽었어요. 이것을 학살로 만든 이 영화를 젊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틀어놓고 보라는 겁니다.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는 뭐냐. 인민군, 국군이 손잡고 미군에 대항하는 영화입니다. 인민군과 북한군이 어느 마을에서 손을 잡고 미군에 대항하는 영화를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에서 국가 공식 역사관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것은 따라서 이명박의 역사관입니다. 지금 제가 쭉 말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까지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정교조가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이것은 국가 검증을 통과한 교과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다. 이게 진실이 아니면 국가가 어떻게 검증을 해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어가지고 당당하게 반역 교육을 시키도록 이명박 교과부 장관이 보정을 해줬습니다. 보정을 해줬습니다. 보정을 해준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시키도록 하면서 동시에 내년부터는 필수적으로 시켜야 되겠습니다. 필수 과목. 지금은 선택 과목인데 내년부터는 이 반역 교육을 필수적으로 시켜라. 이건 뭡니까? 이게 정신적인 독극물인데 독극물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 먹기 싫어하는 사람은 지금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해놓고 정신적인 독극물을 투약을 하겠다. 그럼 그 독극물을 마신 인간이 뭐가 됩니까? 반역자가 아니면 페루나가 되겠죠. 조국을 만든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겠죠. 조국을 만든 사람 누구냐? 이승만, 박정희, 기업인, 미국, 국군 아닙니까? 그 증오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김정일, 김일성을 동정하게 되고 종북 세력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을 키우겠다는 것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저 아주 개념 없는 중앙일보는 야 잘됐다 해가지고 사설 쓰고 야단 났어요. 여러분 여기 중앙일보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는 모네한테 계신다면은 제보해 주셔야죠. 보지 말라고 나 안 하겠습니다. 제보를 매년 없는 독극물을 의무적으로 들여 마시도록 했다고 잘했다고 박수치는 이런 신문이 보수 신문을 자처하니까 한국의 보수가 참 한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요약을 하면은 대충 어떤 교육을 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건 교육입니다. 교과서입니다. 1. 잔인한 자. 김일성, 김정일, 북괴군 남부당이 잔인한 자를 동정하라.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동정받아야 할 사람들. 북한 동포입니다. 동정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잔인하라. 잔인한 자를 동정하고 동정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잔인하라. 그런 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키운 사람들, 특히 이승만, 박정희 기업인 국군을 깎아내려라. 김대중, 노무현 세력을 존경하라. 이런 결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선과 악, 적과 동직,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을 교육 목표로 한 것이 이 교과서입니다. 그것을 애국심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이런 것이 총론적인 저의 분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개 실감을 받기 위해서 제가 몇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 상세한데 이걸 다 읽어보시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8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8페이지. 고딕으로 서열 중에 있습니다. 6.25 전쟁의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였다. 가장 먼저 희생당한 것은 보도연맹원들과 흉무소 제소자들이었다. 이들 좌익 혐의자에 대한 대량 학살이라고 했습니다. 대량 학살은 인민군 치하의 보복을 불러왔다. 인민군이 정의로운 보복을 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0페이지를 넘기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북폭동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딕으로 해놨어요. 한편 일부 상인과 지주의 매점 매습으로 식량 위기가 오자 미군정은 강제로 살을 사들이는 수매제를 시행하였다. 농민들은 강제 수매를 공출로 받아들였고 이는 9월 총파업과 10월 봉기와 같은 저항운동의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여러분, 봉기는 좋은 일입니다. 저항도 힘없는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정의로운 겁니다. 즉 공산운동이라는 말 한 번도 안 쓰고 이것이 정의로운 저항운동이었다라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대북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1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네바 정치협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이후 북측은 평화통일을 앞세우며 전후 복구에 필요한 시간을 벌였다. 반면 남측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군사력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였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남측이라고 씁니다. 남북이 똑같다는 거죠. 남측이라고 대한민국을 정주를 합니다. 깎아내려. 그 다음에